좋았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하. 이 원래 동강 찍을 때는 계절에 대한 인사를 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계절용으로 찍으니까. 그래서 창밖에도 눈이 오고요. 막 이런 것도 이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요, 이런 내용이에요. 책 중에서 제가 이제 요즘 그 머리맡에 놓고 이제 자기 전에 좀씩 보는 책들이 있는데 지금 한 몇 번째 보고 있는 책인데 어린애들 그 탐구생활 같은 그런 책인데요. 거의 모든 것들의 역사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몇백 페이지씩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주제별로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재밌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읽었던 부분 다시 읽어도 아 그랬구나, 참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책의 제목 때문에 얘기할 때 그 책의 제목이 거의 모든 것들의 역사였어요. 그게 뭐지? 이 조그마한 책 작지는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역사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감히 여기다가 거의 모든 것들의 역사냐 이런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우주가 탄생해가지고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과학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외한들을 위한 과학사인데, 지금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과목 제44강에서 드릴 말씀은요, 바로 진짜 행적부의 거의 모든 행적부에 관한 내용을 이번 한 시간에 다 담아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때까지 여러분들 행적법 처음 입문해가지고 약 한 43시간 동안, 시간은 그렇게 안 걸려요. 어떤 강의는 20분에 끝나는 것도 있었고 어떤 강의는 40, 50분에 끝나는 강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강수는 많아도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근데 왔을 때 뭐 금방 권력 분립 이야기하다가 법치주의 이야기하다가 뭐 공정력 이야기하다가 뭐 이러니까 사실은 좀 정신도 없고, 내가 지금 막 끌려다니긴 끌려다니는데 지금 내가 지금 어디를 끌려다니고 있으며 이 동네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구조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내가 뭘 배워야 되는 거냐, 앞으로 행정품 앞으로 또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랬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행정작용법 중에서도 공통된 이론을 다루고 있는 총론이에요. 그래서 행정작용법 총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행정작용법 전반에 관한 행정작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고요. 이게 이제 2편에서 상세히 또 3편, 4편하고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원래 제목은 공포행위잖아요. 근데 공포행위인데 사실은 이것도 넓은 개념이에요. 공포행위 종류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왕 내친 김에 공포행위도 물론 포함되는데 더 넓게 한번 정리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공포행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포행위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은 공포행위인데 실질적으로는 공포행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도록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귀한 대접받는 사람이 알바도 아닌데 분필 지우개를 다 틀어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 수업에 잘 쓰겠습니다. 이거 뭐라 할까, 좀 그런데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천한 남자들의 신분이라면 뭐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죠. 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은 행정법인데요.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근데 그 공익이 바로 뭐냐? 행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목적이 공무원이 되는, 공무원 시험을 얻는 것이듯이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의 작용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바로 공익의 실현이고,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작용 전반을 다 뭐냐?
그걸 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작용이라는 말은 너무 넓어요. 그래서 뭐 거의 우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행정법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행정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글자 4자로 표현되는 이 행정작용에는요, 온갖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즉, 행정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이요. 뭐 심지어는 행정공무원이 술 먹고 행패를 부는 것도 포함되고요. 법을 위반한 위반 작용도 포함되고, 적부한 작용도 포함되고, 법적 행위도 포함되고, 사실행위도 포함되고, 진실한 것도 포함되고, 그렇지 않은 것도 포함되는 아주 넓은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넓은 개념인데, 자, 이거부터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하거든요. 자, 이런 분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분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류에서 나온 용어들이 있어요. 그 용어들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 행정작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행정작용했을 때 행정공무원이 뭔가를 했어요. 했을 때, 그 공무원이 또는 행정부가 또는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의도하는 게 뭐냐가 중요해요. 뭘 의도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데, 관심 있는 부분은 뭐 이런 저런 의도가 있겠죠. 근데 그 의도를 이분법화 시켜놨어요. 오로지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 행정작용을 했을 때 이게 진짜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즉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그런 행위냐, 아니면은 그런 행위 아니냐 이거예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냐 이거야 단지. 그러니까 한 개의 기준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기준이 뭐냐 하면 오로지 이거죠. 기준을 행정작용할 때 법적인 효과의 법적인 효과가 뭐예요? 권리 의무죠. 이런 권리라든지 또는 의무와 같은, 이때 이제 권리란 말은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도 포함되고 의무를 소멸시키는, 하여튼 이런 권리와 의무와 같은 이런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죠. 이런 의도. 이런 의도가 있느냐, 그죠? 의도한다고 다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런 의도를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정확하게는 쉽게 이야기할 때, 좀 편하게 말할 때는 그냥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5살짜리 뭐 어린애가 물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겁니다. 작용 자체를, 이것이 이 작용이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작용이냐, 그렇지 않은 작용이냐, 이거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정작용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이거예요.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때 너무 길잖아요. 그죠? 자, 이 개념 정의예요. 법학은요, 바로 그 분류에서 개념 정의가 나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들어오는 초심자들에게 뭐랄까 쉽게 설명한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개념 자체가 이렇게 출발했어요. 개념 자체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 그걸 보고 뭐냐면 법적인 행위라고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 법적 행위란 말은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를 법적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이란 말 대신에 법의 대표적인 법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법률이에요. 그래서 법률이란 말은 때로는 법 전체를 대표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법적 행위란 말 대신에 법률 행위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법이란 게 뭐예요? 우리 공부한 게 있어야 될 세계죠. 뭐 해야 되는 세계죠. 군대 간 게 아니라 군대 가야 되는 거죠. 군대 가야 된다. 영장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네가 군대 와 있다 이런 얘기 아니라 군대 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세조세 부과 처분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네가 세금을 냈다 이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해야 하는 규범의 세계거든요. 그럼 규범의 세계 밖에 있는 세계가 뭐냐?
그럼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행위라고 이런 뭐냐?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죠. 고려대학교 교수가 쓴 논문에 보면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라는 그 논문이 있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가 그 논문의 핵심이니까 주로 권리구제 수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더라도 사실행위에 대한 개념중이 들어가야 되겠죠. 법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개념할 때 내가 말하는 사실행위는 이런 의미다 라고 개념중을 미리 해줘야 돼요. 사실 우리가 친구들하고 어떤 논쟁할 때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할 때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언어적인 합의. 뭐를 하나님으로 볼 거냐. 그는 전제 없이 서로 딴 이야기 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다이얼로그가 아니고 두 개의 모놀로그가 그냥 뭐라 할까 각각 따로 공존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듯이 법학에서는 사실행위를 뭘로 볼 거냐 개념정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되냐? 여러분 생각할 때 뭐 법학과 교수고 박사고 뭐 논문이고 이러니까 대단한 것 같죠? 법학은 말 긴 거 싫어해요. 이게 뭐냐?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는 일을 사실행위를 한다. 끝. 소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도로 있잖아요. 복잡한 내용을 정말로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이지만은 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걸 사실행위라고 해요. 근데 이런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라고 하겠는데, 그러면 법적 효과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법적 효과의 종류는 공법 효과가 있고 사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쉬운 얘기죠. 그 옛날에 어떤 분 유명한 그 시인이죠. 동시로도 유명한 분인데 그 감자 이야기 아주 유명한 시 있죠. 그 하얀 감자고 자주 감자. 여기는 이제 감자꽃이 피는데 하얀 꽃이 피면 그건 하얀 감자라 해요. 파보라마나 하얀 감자. 그 다음에 자주색 감자는 자주색 꽃이 핀다는 거예요. 그럼 자주색 꽃 감자는 자주색 꽃은 파보라마나 그 자주 감자 하는 그런 예쁜 시가 있는데요. 똑같죠?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이거예요. 그게 바로 공법행위예요. 이제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제 열린 공무원 학원을 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처음에 저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학생들을 법적으로 좀 트레이닝 시키는 캠프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잘 안 됐어요. 제 자신의 부덕함이라든지 어떤 제 자신의 그 지혜가 없음 인해서 부도하게 됐는데, 사실은요 법학은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되지 않은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다음에 공법행위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게 뭐냐? 나중에 이제 바로 다음 절에서 사인의 공법행위 배우거든요. 그러면 사인의 공법에 대한 뭐 법적 근거, 내용, 종류, 성질, 뭐 소송 이런 것들 배우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인의 공법에 갖고 있는 법적 성질이나 의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 이야기할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사인의 공법행위, 사인에 의한 이건 알잖아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 이거 이상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하도 없고요. 이게 공법행위란 말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 끝.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야. 찜찜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딱 고만 참이에요. 법학에서는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주관식 시험 칠 때 다음을 논하랬을 때 주제가 4개를 논해야지 다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럼 3개가 들어가면 75점, 2개만 들어가면 50점이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5개를 논했다. 설득은 하나 더 했다. 빵점. 그게 원래 법학이에요. 그렇거든요.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를 뭐라고 할까? 사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법행위 우리 좀 알아요. 그죠?
왜냐면 하는 게 하나 나왔어요. 좀 건너뛰면 좋겠죠? 우리가 이거 뭐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사법행위를 해가지고 국가가 계약이라든지 또는 돈을 주고 라든지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달성하는 경우인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쓸 컴퓨터를 산다고 해가지고 바로 공익이 달성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간접적으로 목적이 달성될 때는 그걸 보고 뭐냐? 우리가 국고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언제 공부했냐면 1편 3장 1절에서 공부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직 안 배웠는데 직접적으로 사법행위를 통해서 행정의 목적이 달성할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행정사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언제 공부하냐면 1편, 2편, 4장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공포행위 들어옵니다. 자, 공포행위 들어왔을 때 공포행위는 이제 첫째로 여러 가지가 나눌 수 있죠. 행정 주체와 행정의 객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 주체가 사회 우월적인 지위에서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먼저 잡아야 될 게 뭐냐? 그럼 공포행위는 행정권에 누가 하겠어요? 당사자가 하겠죠. 그럼 보통은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 주체가 보통 하겠지만은 행정 객체인 사인이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이러한 공포행위는 행위를 하는 게 누구? 당사자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행정 주체인 경우도 있고 행정의 객체인 경우도 있겠죠. 행정의 객체를 보통 행정 객체로 잘 안 하고 편하게 사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보면 실제로 뭐냐? 당사자가 행정 주체라고요. 사실 행정 객체 맞는데요. 이런 행정 주체도 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공단체 같은 경우는 행정 주체인데도 행정 객체가 될 때 있으니까 주로 이런 사인이 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도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뭐냐?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고요. 사인이 여러분들이 저쪽에 뭐냐면 그 행정청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국가에다가 공무원 시험 원서를 넣잖아요. 그게 바로 사인의 공법이에요. 그러면 원서를 내면 국가는 현실적으로 당해 시험 바로 그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걸 보고 이러한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사실은 공법행위 하면 다 뭐냐?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를 주로 신경 써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양이 행정 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는 비교할 정도 하죠. 그래서 많으니까 요거는 이제 2편에서 따로 다뤄요. 그러니까 이건 3편에서 다뤄야 된다?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이걸 편장절로 나오는데 덩치가 한 절밖에 안 나오는 거를 그러면 뭐 3편 1장 1절 끝 이건 좀 너무 좀 썰렁하니까 책의 어떤 볼륨상에 미학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균형이 있으니까 요거는 좀 언제 얘기하면 좋겠나? 하면 좋겠다. 그냥 아예 좀 귀찮잖아 약간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1편 4장 5절 바로 다음 절에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 털고 이제 더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행정 주체의 공포행위가 있다 했을 때 행정 주체의 공포행위는 그게 어떻게 될까? 행정 주체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사인에 대해서 하겠죠. 그럼 행정 주체는 사인에 대해서 두 가지 지위를 가져요. 하나가 뭐냐면 우월적 지위가 있을 때가 있고 또 하나가 대등한 지위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그냥 우월적 지위가 있다. 그러면 권력적이다. 그렇지만 첫째로 뭐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냐?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같은 특별한 혈육이 인정될 수가 있고 소송에 들어갔을 때는 그 혈육을 바로 다투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즉 처분성이 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이 행정 주체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지위느냐?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거죠. 우월적인 지위. 이런 것을 우리가 뭐냐? 권력적인 행정, 이런 권력적인 영. 그래서 권력 행위 또는 권력적인 공법 행위라고 해요. 공법 행위 중에서 행정 주체에서의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 이런 우리가 권력적인 공법이라고 그러고요. 행정 주체가 국민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다.
대등한 지위입니다. 이런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뭐냐? 비권력적인 공범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비권력적인 것은요, 상대방이 노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대등한 관계니까. 그러면 비권력적인 법률에게 맺는 인류가 만든 형태가 뭐냐? 계약이에요. 근데 보통 아무 말도 할 때 계약은 뭐냐? 사업상 계약이거든요. 이거는 바로 뭐냐? 공법상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자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하고서 배우게 돼요. 이건 언제 배우게 되냐면 1편, 2편, 제4장에서 기타 등등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행정제사의 우월적 지위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의사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법률행위란 말은요,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한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한번 더 볼게요. 이 법적 효과란 말 좀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법적 효과란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법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규범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국가가 권력이라는 거 뭐냐면 법적인 행위라는 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이행을 안 했을 때 국가가 공권력으로 강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건요, 강제한다는 말은 뭐냐? 법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거죠. 이러한 구속력을 가진다는 얘기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효력인데, 구속이라는 뜻이 뭐예요? 구속은 구속하다는 말은 타동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들이 보면 부학에서 생략되는 뜻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때까지 많이 써왔으니까 서로 아는 사이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빼도 다 아는데 우리들은 같이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저쪽에 강원도에서 풀 벨라고 저쪽에 그 예초기를 샀어요. 미쓰비시 34, TB 34를 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따가 보호구, 그러니까 얼굴이 잘 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보호구를 다 달라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거고, 저거 다 하게 되면은, 그거 안 씁니다. 그 귀찮아서 아무도 안 씁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초보자들이 하는 건데, 처음에는 뭐 다 사지만은, 좀 있으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건 뭐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거 할 때 다 벗고 해요. 그거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초보자입니다. 초보자가 내가 전문가 흉내 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주세요 했어요. 사오기 잘했어요. 특히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포수가 쓰는 그런 이거요. 그거는 정말로 잘한 것 같아. 튀어날라 오더라고. 튀어날라 오기 때문에 눈을 다치게 됐더라고. 그거를 써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기초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실은 생략된 말이 뭐냐? 법적으로 누구를 구속하냐? 국민을 구속한다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지만 법적인 구속이 할 때 행정 주체가 법할 때는 객체를 전제하잖아요. 객체가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을 구속한다 이거야. 이런 국민에서 구속력이 발생하는 이런 뜻인데, 구속력이란 말은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 이런 뜻이거든요. 법적으로 국민을 구속한다 이 말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규율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아두면 참 좋아요. 늘 선생님들이 쓰시면서 법과대학 4년을, 좋은 대학의 법과대학 4년을 졸업해도 규율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법적 구속력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정확하게 어떤지 생각 안 해보고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인데, 이때 이제 국민을 어떤 식으로 구속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이제 국민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전체 국민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개개인도 국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 이렇게 하는데, 새누리가 말하는 국민의 뜻 다르고,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뜻 다르고, 안철수 씨가 말하는 국민의 뜻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른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국민의 종류는 첫째로 뭐냐? 모든 국민. 이 다르게 말하면 누구나야. 그럼 국가가 어떤 말을 할 때, 의사를 표시할 때, 누구나 도로에서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하겠죠. 누구나 신호를 위반 안 하고 있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도로에서는 신호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말 할 때 이런 권력적인 공병의 효력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 자체가 있잖아요. 그런 효력이 일반적 모든 국민에 대해서 합니다. 즉 우리가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때 국가가 일방적으로 일반적 모든 국민에 대해서 추상적 앞으로 이제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나 모든 도로에서 언제든지나 24시간 동안 신호를 위반하면 안 된다. 1년 360일 언제라도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럼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그걸 우리는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이런 규범의 형식으로 규범이라는 자체가 형식입니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말이죠. 전부 다 형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형식이 의사표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다 형식인데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범의 형식으로 만약에 하는 걸 보고 뭐냐? 이걸 보고 행정 입법이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좁게 얘기할 때는 법규 명령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이제 오늘 배우게 돼요. 2편 들어가면 오늘 2편 바로 들어갈 건데 2편 2장에서 바로 배워요. 2편 1장은 그냥 단순서론 그야말로 그냥 책으로 치면 표지 정도에 불과합니다. 목차 정도에 불과하고요. 2편 2장에서 공부하게 돼요. 오늘 바로 들어갑니다. 이제 드디어 2편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냥 이런 순간 2편 끝나고 3편은 거의 한 주만에 다 끝나버리고 그냥 4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좀 알력이 빠른 느낌이 오죠.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만약에 위반자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 어디서 위반했으니까 몇 월 며칠까지 과태료 얼마를 납부하라. 이렇게 되겠죠. 또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영업을 정지하라.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개별적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으로 내용이 담겨 있겠죠. 자, 우리가 동어 반복입니다.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을, 그런 효력을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사실은 행정 주체가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효과를 특정인에게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이걸 보고 뭐냐면 이런 형식을 보고 처분이라고 해요. 사실은 앞에 있는 걸 보고 부르는 거야. 사실은 처분이 부과된 말이 아니고 권력적이고 공법적인 효력을 개별 구체적으로 부여한다. 이걸 보고 처분이라고 그러고 이걸 학문적으로 뭐냐면 행정 행위라고 그래요. 비로소 이거는 행정이자 뭐냐면 구체적인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걸 우리는 뭐냐면 2편 3장에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2편 3장은 전체적인 행정자강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요것도 이제 요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요 대목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얘기는 공법행위다 해가지고 2편 들어오기 전에 이걸 보여주시고 싶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만족하지 않고요. 좀 더 가보면 좋겠거든요. 사실행위도 한번 나와볼까요? 사실행위는 정확하게는요, 법적인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사실적 효과를 의도했겠죠. 그러면 사실적 효과라는 게 뭘까 이거요?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해요. 현실적으로 만지면 무허가 건물이 물리적으로 존재해가지고 그 분자들이 여러 가지 힘을 갖고 있겠죠. 핵력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힘에 의해서 내가 밀어도 잘 안 넘어지는, 지나가다가 부딪히면은 일정한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런 어떤 일정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공간 위에. 근데 이제 국가가 원하는 거는 그것이 그 공간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게 국가의 의사예요. 그럼 국가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그 주인에게 처음에 의도한 건 뭐냐면 철거하라고 하명을 내립니다. 그거는 뭐냐? 주인에게 철거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예요. 행정행위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의무를 실행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말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뭐냐? 현실적으로 국가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무허가 건물이 그 자리에 있는 상태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불도저를 가서 밀어버려요. 이걸 대집행이라 한단 말이야. 가서 밀어버리거든요. 이게 현실적인데 이게 바로 사실행위예요.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정부가 원하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있지만은 정부는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번 3.1절 날에는 또는 이번 광복절에는 모두가 베란다에다가 태극기를 걸어서 이런 애국심을 함양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극기를 개항합시다라고 플래카드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뭐겠어요?
베란다에 없던 태극기가 늘어져가 있는 이 상태겠죠? 걸려져가 있는 이 상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실적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행위는 이제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럼 문을 열고 나가요. 자, 앞에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소음법 때문에 이 문을요 유리문으로 할 수가 없고 쇠문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열고 나갔다 밖에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열고 나가도록 돼 있어요. 모든 구조가. 그럼 문을 다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문을 밀었을 때는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어요. 단지 문을 밀어서 문의 일정한 상태를 변화를 주는 물리적인 현상의 변화를 원했는데 밖에 나가면 다쳤어. 그럼 내가 상대방의 손해배상할 의무가 발생하죠? 실제는 안 했지만 법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실행위 법조가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실행위도 법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뿐이죠.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도하지 않았으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겠죠. 그래서 법조가 발생은 의도하지 않는 행위인데 첫째는 뭐냐? 국민이 이제 사실은 요구를 했을 때 국민이 노라고 하셨으면 나 싫다.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었을 때는 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뭐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좋고 자발적으로 협조를 안 해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걸 뭐냐?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이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비권력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 비권력적인. 상대방이 국민이 노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실 행위가 있어요. 이거 다시 또 어디서 공부하냐? 지금 1편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예고편 나오잖아요. 2편도 끝나면 또 예고편 하면 돼요. 요거 똑같아요. 비권력 사실의 대표 형식이 바로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정지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시에서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2편, 역시 4장에서. 2편, 4장은 기타 등등의 행정작용을 하게 되죠. 이거 말고도 비공식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정보하고 있잖아요. 비공식으로 접촉해가지고 서로 구속력은 없지만은 협의를 하거나 조정을 해가는 그런 접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말고도 비권력 사실은 시험에서 답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권력적 공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를 제공해서 상대방에 일정한 정보를 주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 때 그냥 정보를 인포메이션 우리가 저쪽에 백화점이라든지 뭐 등등에 가면은 인포메이션 써놨잖아요. 그게 정보 제공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공무원이 만약에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당연 퇴직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가 별도에 있잖아요. 퇴직을 하라라든지 해임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효력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걸 보고 당연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랬을 때 당연 퇴직 또는 정년이 됐다 또는 결격사가 발생했다 할 때 이런 당연 퇴직이 됐을 때 가족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행정적으로 그럼 언제부터 뭐 이렇게 모르니까 안내문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당연 퇴직의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 처분이죠. 마치 전사자 통제하는 것 비슷해요. 전사자 외국에 보면은 자, 아들이 외국 전쟁에 나갔는데 어머니한테 전보가 오는데 전사자 통지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요거 뭐냐? 이거 그냥 단순한, 그래서 이걸 뭐냐면 단순함이란 말 써요. 이 단순한 말을 왜 쓰냐면 의도가 있어요. 이거는요, 이러한 사실상이 있어요. 사실은 단순한 사실상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둘 다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알릴 때 정보를 제공하는 것하고 의사표시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말로 나가는 거니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도 필요한데 말로 나가니까 이거 법적인 효과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에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할 때 이러한 관념의 통지라는 말을 쓸 때가 있거든요. 요거 뭡니까? 행정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요, 첫째로 관용차, 공무원에 대한 공용수용차죠. 공무수행용이라는 관용차를 운행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관용차의 운행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관용차의 운행도 있고 공립학교에서 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교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행정부에 관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비권력적 사실이 있고요. 이걸 언제 공부하냐면 방금처럼 2편 4장에서 많이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 하면 권력적인 사실이 됐죠. 그러나 이러한 권력적이라는 말 쓰는데, 사실인 경우는 권력적이라는 말 대신에 강제적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권력적 사실행위, 강제적 사실행위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돼요. 이게 이제 바로 나중에 공부하는 행정, 강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3편에서 공부해야 돼요.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편, 3편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2편 1장, 2장, 3장 해가지고 끝나고 3편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고요. 지금 앞에 있는 개설서 182페이지에서 설명하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는 단독행위와 쌍방향이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거예요. 행정행위의 경우는,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즉, 신고, 신청, 예를 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효력의 발생, 상대방의 행정의 이러한 효력의 발생을 위해서는 사인의, 이러한 사인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수익적 행정이, 허가라든지 이런 수익적 행위는, 대체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해요. 즉, 신청이나 신고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침해적 행위, 조세를 부과하고 할 때는요, 요거는요, 사인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이러한 수익적 행위를 보고 우리는 뭐냐면, 쌍방적,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기 때문에 쌍방적 행정 행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침해적인 것은 일방적 행정 행위다.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또 나중에 단독 행위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거하고 이건 달라요. 단독 행위라는 말은 저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법률행위가 이러한 성립을 할 때, 그 자체가 하나의 모양을 갖출 때 이러한 성립에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이러한 의사표시를 성립에 요하는 게 있어요. 성립에 요한다는 말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예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바로 계약 같은 거예요. 공법상 계약이든 사업사 계약 같은 이러한 계약은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아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계약을 못해요. 요거는 뭐냐면 쌍방적 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행정 행위 같은 것들은요, 조세부과 처분은요, 상대방의 어떤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성립은 해요. 효력도 발생할 수 있겠죠. 행정에는요, 이걸 보고 단독 행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독 행위하고 쌍방적 행위는 다릅니다.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쌍방적 행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성립을 하지 않는 거고요. 쌍방적 행정의 경우는, 이제 단독 행위인 쌍방적 행정의 경우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성립은 하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저거는 앞으로 이제, 행정 행위할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런 정도로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공부를 따로 하게 됩니다. 좀 쉬었다가 제5절 사인의 공부행위 들어갈게요.